저 책 192페이지 볼까요? 192페이지. 먼저 비정상적 의사표시 아까 총 4가지 있다 그랬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첫 번째가 비진의 표시, 두 번째 통정어의 표시, 세 번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네 번째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일단 얘를 두 문자 따가지고 좀 외웁시다. 이게 비통착 사기강박이에요. 비통착 사기강박.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근데 첫 번째가 비진의 표시인데요. 얘는 그 칠판을 먼저 볼까요? 일단 민법은 뭐 판례가 많으니까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잘 파악하면 개념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예요. 그리고 을은 학교법인. 조교수가 그 학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물을 일으켰어요.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을 일으켰다고 할까요? 뭐 했다고 하죠? 답이? 횡령? 횡령했다고 할까요? 돈을 가지고 들고 튄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을 해서 문제가 이제 엄청 커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일단 사직을 제출한 건 의사표시 맞죠? 그럼 사직을 제출한 건 어떤 의사표시일까요? 사직을 제출했다면은 하여튼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죠. 무슨 계약? 근로계약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로계약 끝내겠다는 건 해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이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 이름 뭐죠? 표의자가 되고 이 사람 뭐죠? 이 사람 이름은 갑의 의사표시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상대방. 일단 이거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건 사직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갑이 뭐 공금 횡령에서 물을 일으켰는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뜻에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러면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사직서를 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직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럼 이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자기가 지금 사직할 마음도 없는데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바로 비진의 표시예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비진의 표시는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즉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그럼 요거 풀어서 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씁시다. 불러드릴 테니까 어디다가 쓰냐면 192페이지 점 1번 맨 위에 192페이지 제일 위에 점 1번 비진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거기다가 땡땡 비진의 표시 옆에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비진의 표시 옆에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렇게 쓰셨어요?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꼭 이렇게 말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도 비진의 표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럼 요거대로 풀어 쓴 것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몇 조예요? 107조죠. 107조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쪽에 와볼까요?
그럼 이때 갑의 의사표시는 정상적 의사표시이다, 비정상적 의사표시이다.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의사와 표시가 뭐하니까? 불일치하니까.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걸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법조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몇 조라고요? 107조. 107조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합니다. 일단 비진이 표시가 몇 조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107조. 그러면 107조의 내용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107조가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 한번 읽어보겠어요. 1항. 자, 2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주까지 이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07조 1항 내용은 뭐예요? 그럼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107조 1항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말해보세요. 그러면 전항의 의사표시 부분은 써있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야 뭐 껌이죠. 술술술 이렇게 외울 수 있잖아요. 표정도 이렇게 어두워요. 하여튼 이거 외워야 돼요. 얘는 이해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외울 때 이걸 토시 그대로 이렇게 다 길게 다 외우지 못하니까 키포인트가 되는 걸 이제 일단 정리를 먼저 해서 두 문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앞에 스타트를 보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의 아님을 알고 이렇게 돼. 알고. 그러니까 알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거 뭘 말해주는 표현이에요. 비진의 표시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 그게 비진의 표시를 말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다음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효력이 있다 밑줄 하시고 이거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걸 쓸까요? 그 효력이 있다에다가 원칙적 유효. 원칙적 유효. 그렇게 쓰셨어요? 그다음에 그러나 앞쪽에 있는 걸 본문이라고 하고 그러나 뒤쪽에 있는 걸 단서라고 그럽니다.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돼 있죠. 밑줄 한번 해볼까요?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늘 이게 세트예요. 안 경우에 하나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거나 이렇게 동그라미 해봐요. 거나. 자,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에 수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알았을 때 무효, 두 번째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라는 겁니다. 그다음 2항 가볼까요?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또 쭉 밑줄 합시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안 돼 있죠.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를 밑줄 할까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걸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 그렇게 쓸까요? 효과 주장 불가. 그러니까 무효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걸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만 또 강조 드립니다.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두 문자로 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칠판. 아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하다. 그리고 언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7조는 이렇게 외웁니다. 앞으로 107조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비유 알 무선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07조 조문 옆에다가 이걸 쓰기 바랍니다. 비유 알 무선. 이거 외워가지고 오는 건 할 수 있겠죠? 107조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비유 알 무선입니다. 그리고 이거 풀어서 말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먼저 비유는 뭘까요? 비유. 비유 이건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시 비유 이게 뭐라고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다음 무. 일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는 거죠. 다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하는데 그다음 이제 풀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죠.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다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107조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유 RR 무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봐요. 비유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또박또박 다시 비유가 뭐라고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RR 무 일단 그 걔를 바로 말해보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문을 외우고 있다가 얘를 그냥 사례에 적용해서 결론만 내리면 돼요. 먼저 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을 제출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퇴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건 비진의 표시 맞죠? 아까 비유라 그랬으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직서를 제출한 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이거 사직의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럼 결론 갑이 잘린다 안 잘린다?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는 거죠. 그럼 갑은 잘린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을까요? 안 잘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직서 냈을까요? 안 잘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지만 그냥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사직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잘린다. 이렇게 이제 법률 관계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다른 사건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갑, 이 사람은 근로자고요. 근로자. 그다음 을이 사용자예요. 내 회사 측에서 이제 경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근로자 네가 사직서를 일단 사직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갑이 그 얘기를 듣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이 내용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경영 상태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갑 네가 사직서 내라. 일단 사직서 내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갑이 그 얘기를 듣고 사직서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근로자 갑은 사직의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직할 마음은 없는 거죠. 그 다음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죠. 그러면 의사법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이 근로자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지금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걸 근로자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 근로자가 한 의사 표시는 뭐가 되는 거죠?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죠. 왜?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풀어서 말하면 되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라는 겁니다. 밑에 갑의 사직원 제출한 이 의사 표시는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유효, 무효. 일단은 효가 되죠. 일단은 효.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무효. 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재입사 형식을 취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입사 형식. 그러니까 일단 사직서를 내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입사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걸 사용자, 회사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입사시켜 줄게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 근로자 사직서 낸 거죠. 그럼 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때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사용자가 당연히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았을 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즉 안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 사직원 제출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 갑 잘린다, 안 잘린다? 안 잘린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7번. 자, 비진의 표시는 이게 다예요. 더 없어요. 자, 그럼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죠?
이거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자, 다시 이쪽에 와서 비진의 표시는 뜻이 뭐다? 이거대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게 바로 뭐다? 비진의 표시. 그리고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07조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비유 RR 무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RR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자, 그럼 이제 다른 예를 가져가 해봅시다. 이 사람이 가정부예요. 어른들 주인입니다. 근데 가정부가 그 월말에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월말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집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설마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다는 건 뭔지 몰라서 답을 못 구하는 건 아니겠죠? 내용 아시겠죠? 가정부가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집주인이 듣고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일단 효죠. 효.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죠? 왜 무효가 될까요? 내자로 말하면 뭐예요? 내자. 이거 맞추더라고요. 제가 어제 수업할 때 내자로 말하면 뭐예요? 알아쓴 게. 이렇게. 그분 합격 그랬죠 제가. 알아쓴 게 얘기해서 합격. 자, 내용은 요거예요. 이게 월급을 올려받기 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나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갈 의사 있다 없다? 없죠. 나가겠다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거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자기는 나갈 마음도 없는데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건 자기는 알죠. 그러니까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아는 경우니까 이건 어디에 해당해요? 비진의 표시. 그럼 몇 조 생각나야 돼요? 107조죠. 107조. 조문 어떻게 돼 있다고요? 비유 RR 무선.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혹시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집주인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부에게 사직할 의사가 없다. 나갈 마음이 없다는 걸 이 주인도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알죠. 안 경우에 해당되니까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의사 있나 없나, 표시 있나 없나, 그다음 일치하나 불일치하나 각각 따져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비진의 표시. 모르고 있다면 차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합의가 있으면 통정 오의 표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요 의사 있나 없나, 표시 있나 없나 이 분석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와볼까요? 두 번째 배울 내용은 통정 오의 표시인데 193페이지 볼까요? 19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통정 오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오른쪽 페이지 193. 거기 그 한자를 좀 봐봐요. 통정 허위 표시의 그 한자 보시면 통정 동그라미 할까요? 한자에 통정을 동그라미 해봐요. 통정 허위 표시의 통정이란 게 뭐죠? 통정. 그 뜻풀이한 뭐예요? 통정. 그 정을 통했다 그러면 좀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정을 통했다는 뜻이 아니고 정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정이 통했다. 사정이 서로 통했다는 뜻입니다. 거기 작은 글씨로 해서 그 세 개의 문장이 나오죠. 거기를 차근차근 좀 읽어봅니다.
읽어보셨어요? 자, 허위 표시란 말한다, 해당한다, 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개 문장이 있는데 이 세 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합의하여? 아니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이제 물어보는 게 키워드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짜고예요. 짜고. 그 세 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짜고예요. 하여튼 짜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현이 시험 지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100% 뭘 말하는 거죠? 통종 어휘 표시를 말하는 거예요. 통종 어휘 표시. 그러면 또 얘도 칠판 한번 볼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갑이 건물 소유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줬다는 뜻이죠. A가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빌려주는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럼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할 때 A의 이름 뭐죠? A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돈 빌려준 사람 뭐라 그래요? 대주. 돈 빌린 갑은 차주.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A는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A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 자, 그런데 요 A가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 자기 친구인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진짜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갑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경매 청구 피하기 위해서 친구인 일과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갑하고 을은 만나서 매매 계약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를 썼다 안 썼다? 안 썼어요? 쓴 거죠. 왜냐하면 그 등기 신청할 때 서류 내야 되잖아요. 매매 계약서 내야 되니까 계약서 쓴 거예요. 계약서 쓴 거예요. 돈은 을이 갑에게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돈을 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갑의 통장에 돈이 찍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돈을 줬다 안 줬다? 줬다. 대신 그 돈이 누구의 돈일 것이다? 갑의 돈일 것이라는 겁니다. 취득세 냈다 안 냈다?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등기가 되려면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 내는데 이건 을이 내는 거죠. 대신 을이 내는 게 그 돈이 을의 돈이에요? 갑의 돈이에요? 갑의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정상적인 계약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계약서도 쓰고 취득세도 내고 다 한 거예요. 돈이 입금되는 흔적을 다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봤더니 진짜 그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짠 가장 매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게 등기부를 열어보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어요. 등기부를 열어보면 등기 원인은 뭐로 돼 있어요? 등기 원인 매매로 돼 있죠. 매매로 돼 있고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 자, 그러면 이때 짜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짜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있어요 없어요? 짜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있다 없다? 없죠.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자.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짜자 그랬으니까 진짜로 소유권을 넘겨줄 마음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자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갑이 사람 알죠. 을도 매매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함께 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도 갑이 자기에게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걸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 갑도 알고 상대방 을도 알면 통정어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갑도 알고 을도 알면 통정어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찍으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통정의 표시에 통정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통정의 뜻이 뭐라 그랬죠? 사정이 서로 통하다. 이게 통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서로 통해야 돼요. 사정이 서로 통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갑이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정이 통해되니까 을이라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을도 뭘 해줘야 된다. 승낙을 해줘서 두 사람 사이에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야만 통정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을이 들으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걸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 통정의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걸 알고 더 나아가서 을 쪽에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된다. 승낙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통정의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는 뜻이 이겁니다. 자,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어디다가 쓰냐면 왼쪽에다 씁니다. 왼쪽에 192페이지 왼쪽에다 쓸 건데 점 2번 통정의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땡땡 해서 한 두 줄 정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길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통정의 표시 옆에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쓰셨어요? 본인이 쓴 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럼 거기다 이제 키워드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게 도도합이에요. 도도합 찾았어요? 도도합 그러니까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누구도 알면서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합의. 자, 그럼 통정의 표시는 뜻이 뭐죠? 뭐 도도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이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통정의 표시는 도도합인데 뜻이 뭐라고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자, 그럼 7번 볼까요? 이때 통정의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몇 조예요? 108조죠? 108조 동그라미 하시고 108조 동그라미 하고 108조는 이제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상대방과 통정한 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효로 한다. 그리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동그라미 하고 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미출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예요. 효과 주장 불가. 그러니까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108조는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108조는 통정무선 이렇게 외우면 돼요. 통정무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라 한다?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들어가 있는 내용은 간단해요. 들어가 있는 이게 그 조문은 간단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사례를 대입해서 잘 푸셔야 됩니다. 7번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해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총 질문을 4개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4개. 그러니까 4개를 드릴 텐데 4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맞추면 퇴근인 거예요. 아주 쉽죠? 4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 4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맞추면 퇴근. 4개를 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4개를 다 틀리면 이제 1교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소급 아시겠죠?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 진행이 되는데 소급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소급인 거예요. 아시겠죠? 4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퇴근. 4개를 다 틀리면 이제 1교시로 소급해서 혼자 나머지 공부하다 가셔야 돼요. 자, 그럼 7번 다시 와서 4개 중에 한 개는 맞을 수 있겠죠?
4개 중에 1개.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잘 따라옵니다. 그럼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열어보면 등기 원인 부분은 뭐로 되어 있죠? 매매.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 자,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잠깐 마음속으로만 결정하세요. 4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퇴근하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잘 결정하세요. 등기 원인은 매매.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을. 그러니까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먼저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흔들어 보세요. 있다. 내리시고. 없다. 다시 없다 흔들어 보세요. 없다. 내리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없다. 이분들은 가방 싸야 되죠. 가방 싸서 퇴근하셔야 돼요. 왜 퇴근해야 될까요? 1번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서. 2번 어차피 가르쳐 줘도 지 맘대로 찍을 사람들이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분들은 가방 싸가지고 퇴근하셔야 돼요. 무조건 학교합니다. 30일 때. 자, 빨리 싸세요. 이제. 싸서 퇴근해요. 퇴근했다가 2번 문제 하기 전에 빨리 와야 돼요. 자, 이 쉬운 걸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 이전가 넘어갔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다는 것 이외에 뭐가 중요하냐면 갑하고리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을 앞으로 등기가 제대로 되어야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갑하고리 매매계약한 것처럼 짠 거죠. 그럼 아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매매계약 자체가 뭐이어서 무효이어서 을은 설사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결론 말해보세요. 을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매매계약이 뭐이므로? 무효이므로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매매 계약한 것처럼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놨는데 이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이 무효인 겁니다. 그러면 갑은 내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다시 건물을 나한테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 마음속으로만 정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흔들어보세요. 있다. 내리시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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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시고 없다도 있긴 있네요. 없다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방을 써야 되죠.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기 전에 데스크 들리시기 바랍니다. 뭘 받아야 돼요? 환불 받아야 되겠죠. 환불. 여기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근거 이유를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을한테 건물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그러면 계약으로 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첩계약 사례 잘 보세요. 첩계약 사례. 첩계약을 하고 건물을 병한테 증여해줬죠. 첩계약 무효였죠. 첩계약 무효. 첩계약 무효. 그런데 갑은 병한테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이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근거가 되는 거 맞는데 앞에 그 주어를 잘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매매가. 그러면 또 그건 뭐 틀린 건 아닌데 또 맞다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공부하느냐 대충 공부하느냐 차이는 굉장히 커요. 아까 첩계약 사례 다시 봐봐요. 첩계약을 하고
건물을 증여준 거예요. 그럼 첩계약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거죠. 첩계약에 기해서 건물을 병한테 이전해 준 거, 건물을 병에게 준 거, 건물을 병한테 증여한 건 뭐죠? 불법원의 급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거예요.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거고 첩계약에 기해서 건물을 증여한 것, 건물을 증여한 건 불법원의 급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했죠. 그러니까 가장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을에게 이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매매 계약은 무효인 건 맞는데 얘는 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원의 급여가 아닌 게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가장매매니까. 가장매매니까 얘는 뭐는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 것,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 건 이건 뭐가 아니다. 불법원의 급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매매가 불법원의 급여가 아닌 게 아니고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서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 게 불법원의 급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원의 급여가 아니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첩계약과 같이 불법원의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불법원의 급여가 아니면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서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 것,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 것 뭐가 아니다. 불법원의 급여가 아니니까 가분을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다시. 그럼 이때 갑이 을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말해서 머릿속에 뭐가 남겠어요? 다시. 가장매매 계약의 기해 이렇게 말하면 되죠. 가장매매 계약의 기해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 것, 등기를 을에게 이전한 건 뭐가 아니므로 불법원의 급여가 아니므로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게 사례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동영상 들으면서 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데 끝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누구죠? 을이죠. 그 을이 에라 모르겠다. 이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이 확 되팔았어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화로 기회를 이용하여 이런 말인 겁니다.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 이 사람의 이름 뭐죠? 표의자. 그 다음 을의 이름 뭐죠? 이 사람? 상대방. 그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 이 사람이 제3자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 질문을 듣도록 하겠어요. 그럼 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걸 기화로 을이 병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오려가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가장 열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갑.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겠죠? 가장 열받을 사람은 1번 갑, 2번 을. 이게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병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갑이에요.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내리시고. 없다. 내리시고. 있다. 다시 있다 들어볼까? 있다. 내리시고. 없다. 그러니까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대충 공부해서 그걸 O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결국 시험장에 득점을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끝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까 108조 조문에 어떻게 돼 있죠? 통정무선이라고 그러죠. 다시 통정무선. 그러니까 항상 사람 문제를 풀면 그 사람 문제를 풀면서 조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 옆에다가 써놓고 하는 게 좋아요. 통정무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병이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에요. 선이라는 거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뭘 몰랐다는 거예요?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면 선인 거예요. 그럼 이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의라면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누구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의 제3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능력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죠. 맞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봐야 한다. 나눠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반환 청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마지막. 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찍어보신 분은 꼭 네 번째 건 찍고 맞추셔서 퇴근하시기 바라요. 자, 이번엔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자, 이런 경우에요.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 수 있었던 사람. 그럼 이러면 갑은 병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매매 사실 갑하고 을이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이게 결론이에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몇 단계를 좀 거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먼저 요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랬죠.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제 표정을 살피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 일단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뭐죠? 몰랐다. 선이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제3자가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108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108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에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뭐이면 되고 선이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무과실까지 필요 없다 그 말은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뭐이기만 하면 선이이기만 하면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를 해준다 그 말은 결국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병한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마지막 밑에 갑이 병한테 건물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면 갑이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지 않아요. 왜 불리하지 않을까요? 제 엊그제 강의할 때 그분이 아주 하이라이트로 멋있게 마무리를 해줘서 그분의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갑이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은 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은 게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병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죠? 을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매 대금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병이 을한테 준 거죠. 그럼 을은 자기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거예요? 소유권 취득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을은 자기 건물을 판 거다? 남의 건물을 판 거다? 남의 건물을 팔고 돈을 받은 거니까 이 돈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죠. 밑에 요 을은 병한테 매매 대금 받은 건 부당한 거니까 갑은
을에게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병에게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는 못하지만 을에게 돈을 달라고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병한테 건물 반환 청구를 못해도 병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못해도 갑이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분이 팍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자, 그럼 통정오익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이런 식은 곤란해요. 다시 열심히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이쪽에 와서 여기. 자, 통정오익 표시는 뜻이 뭐예요?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다음 통정오익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통정무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무효라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차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